둘. 안녕하세요. 재활의 미친남자 재민남입니다. 오늘은 수근관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여러분, 수근관 증후군이 뭐죠? 이 손목 터널에 있는 정중신경이 눌려서 손이 짜릿짜릿하고 내가 손에 악력을 줘서 꽉 쥐거나 아니면 젖히거나 칼질을 하거나 타이핑을 하거나 물건을 들거나 어떤 활동을 해도 손목이 끊어질 듯이 아프고, 이 부분, 정중신경이 지배하는 부분이 찢어질 것 같이 혹은 화끈화끈 거리는 느낌이 드는 증상을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손목 터널 증후군이 왜 생기는, 그리고 수근관, 손목 터널이라는 게 대체 뭔지, 그리고 정중신경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얘네들을 혼자서 어떻게 검사를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로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는지 집에서 검사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얘네들을 어떻게 자가 치료를 할 수 있는지, 물론 너무 심하시면 수술을 받으셔야겠지만 그게 아니라 재활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영상 자체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만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수근관, 손목 터널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수근관, 손목 터널이 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근관, 손목 터널이잖아요. 이 손목 터널이라는 건 결국 힘줄이 지나가는 통로예요. 그런데 이 손 자체가 굉장히 여러 가지 움직임을 하게 되죠. 잡기도 하고 펴기도 하고 옆으로 구부리기도 하고 맞섬이라는 동작까지 가능하게 되죠. 이렇기 때문에 이 안을 지나가는 근육의 힘줄들이 굉장히 많아요. 걔네들이 다발을 이루어서 지나가는 통로가 수근관, 손목 터널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근육들이 손목 터널을 지나가진 않아요. 그래서 수근관을 이해를 하려면 이 손목 터널로 지나가는 근육이 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이해는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거기 앞서 먼저 손목 뼈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손목 같은 경우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하나의 뼈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가 않고 총 8개의 아주 작은 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얘네들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손의 정교한 움직임이 가능하게 만들어주죠. 이렇게 8개가 있는데 이 중에 바깥에 4개의 뼈에 횡수근 인대라는 인대가 붙게 됩니다. 그러면 이 뼈들은 요렇게 퍽 패여 있거든요. 어느 정도 살짝 패여 있는 편이고, 그 위를 힘줄들이 지나가요. 그리고 그 위를 이 횡수근 인대가 덮고 있습니다. 횡수근 인대가 덮고 있고 그 아래는 움푹 퍼져 있어요. 꼭 터널 같죠. 그래서 손목 터널, 카팔 터널이라고도 부르고 수근관이라고도 부르게 되는 거죠. 이 안을 지나가는 근육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자, 손가락을 보세요, 여러분. 자, 손가락을 딱 보시면 좀 이상한 애가 있죠. 엄지 혼자만 조금 특별해요. 그래서 엄지를 움직이는 근육과 이 손가락을 움직이는 근육들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은 다 같이 시작을 해서 다 같이 끝나는 애들이고, 엄지손가락만 조금 다른 편이에요. 그런데 이 4개의 손가락으로 가는 애들은 각각 여기 붙는 애, 여기 붙는 애 2개씩의 힘줄을 보유하고 있어요. 2개씩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결국은 8개의 힘줄이 이 수근관을 지나가게 되는 거죠. 아, 미리 말씀을 드리면 얘네들은 다 구부리는 애들이에요. 손가락을 구부리는 근육이 이제 얕은 층, 깊은 층이 있는데 걔네들이 여기를 지나가는 거고요. 엄지를 구부린다는 건 요게 엄지를 구부린다는 거거든요. 엄지를 구부리는 근육도 수근관을 통과해서 지나가게 됩니다. 굽히는 근육이 워낙에 많으니까 얘네들을 정리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 힘줄들 위로 정중신경이라는 애가 지나가요. 정중신경이라는 애들은 이제 피부를 요만큼 지배를 하기도 하고요. 얘네들, 이 근육들을 지배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특히나 이 엄지 안쪽을 지배를 하기 때문에 손목 터널 증후군, 카팔 터널 증후군이 있는 분들이 이 무지구라고 하거든요. 이 무지구가 푹 꺼지는 증상을 보이실 수도 있어요. 신경이 눌리니까 이 근육이 힘을 못 써서 죽어버리는 거죠.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이 손가락 근육들이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이 사이에 있는 수근관을 통과하던 이 근육들이 일을 많이 하게 돼서 염증이 발생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이 수근관, 관이 좁아지게 됩니다. 관이 좁아지게 되면 그 위에 있던 정중신경은 눌리게 되겠죠.
신경 자체가 눌리니까 감각 저하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통증을 강하게 느끼시거나 아니면 근력 저하, 움켜쥐는 힘이 약해진다든지 아니면 심하신 분들은 다른 부위, 막 팔꿈치나 어깨 같은 데 증상을 보이시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어요. 여기서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 지금은 제가 손목에 국한지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지만 수근관 증후군은 목에서 기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중신경 때문에 그런데요. 정중신경이라는 애 자체가 목, 경추 5번, 6번, 7번, T1, 흉추 1번까지 이어지는 얘네들에서 쭉 시작을 하는 위팔신경 얼기라는 아주 큰 신경 다발이 있어요. 이 다발이 쭉 뭉쳐지고 여기서 분질을 한 다음에 쭉 어깨를 통과하고 팔꿈치를 통과해서 손목 아래로 슝 들어가서 손끝까지 닿는 애가 바로 정중신경입니다. 수근관 증후군이 있을 때는 정중신경이 눌린 거잖아요. 다른 아이언 칸날이라고 하는 부분이 눌리는 이제 얼라너브, 척골신경이 눌리는 케이스들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알아보는 건 수근관 증후군이니까요. 정중신경이 눌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에서 문제가 있어도 수근관 증후군 증상을 비슷하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손을 많이 쓰면 불편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 손가락을 구부리는 동작이나 아니면 엄지를 구부리는 강하게 그립하는 동작들을 많이 했을 때 생긴다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사실 이 손의 움직임이라는 게 항상 복합적인 움직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지가 마비되신, 경추 아래로 마비되신 분들이 그립을 하실 때 손목을 뒤로 젖히면 얘네들의 힘줄 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그립이 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이 손의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근육이 다 기량근, 협력근, 주동근 관계가 얽히고 설켜있기 때문에 어떤 동작, 특정하게 약 잡는 걸 할 때 잡는 걸 많이 하셔서 당신은 불편하신 거예요? 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손목뼈가 어떻게 생겼고 손목 터널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얘네들을 지나가는 힘줄은 뭐고 그래서 얘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원인은 뭔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간단하게만 정리를 하면 우리가 사실 궁금한 건 얘들이 왜 아프냐는 거죠.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목에서 기인한 목 혹은 다른 어깨나 팔꿈치에서 눌리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목이 많죠. 목에서 눌려서 손목이 아프거나 아니면 손목을 통과하는 근육들이 너무 두터워지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건 이 수근관 자체가 좁아져서 정중신경을 누르게 되면 수근관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다. 자, 여기까지였고요. 이제부터 내가 진짜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검사는 총 4가지를 할 거예요. 일단은 가장 간단한 거, 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면 목의 부하를 줄여주는 방식을 써봅니다. 간단하게 손을 올려서 손머리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내 손목의 통증이 감소가 된다. 이런 분들이 계시면 목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게 조금 더 타당하겠죠. 왜냐하면 목이 눌린 부하를 내가 손모를 하면서 신경이 가까워지기도 하고 얘네들의 부하가 줄어들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저는 이 방식을 그렇게까지 추천하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생활하면서 아픈 거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수축을 하거나 아니면 압박을 했을 때 통증이 유발하는 게 조금 더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의심이 드는 분이 있으면 어떻게든 목을 견인을 시켜 보신다든지 아니면 척추뼈를 하나씩 밀면서 테스트해 보는 게 가장 좋긴 한데 그 방법은 너무 어려우니까 이번엔 패스를 하고요. 자, 요렇게 간단하게 보는 방법이 우선 하나 있습니다. 목에 문제인지 보는 방법. 그리고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있죠. 바로 팔렌 테스트인데요. 팔렌 테스트는 정말 쉬워요. 그냥 손을 이렇게 두고요.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쭉. 그럼 이 수근관, 손목 터널이 굉장히 큰 압박을 느끼게 돼요. 이 상태로 1분간 계시는데 만약에 증상이 발현이 되거나 물론 1분까지 안 기다리셔도 돼요. 내가 통증이 생기면 바로 중단하시면 됩니다. 이때 통증은 내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통증이나 아니면 요렇게, 왜냐면 정중신경이 지배하는 영역이 요렇게 되거든요. 피부를 지배하는 영역이요. 요쪽에 통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 힘줄들이 요렇게 불편한 느낌이 드신다면 아, 나는 수근관 증후군, 손목 터널 증후군일 수도 있겠다 라고 의심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팔렌 테스트도 제 생각엔 조금 강해요.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역팔렌 테스트를 더 추천을 드리는데요. 역팔렌 테스트는 말 그대로 리버스 팔렌 테스트니까 반대로 해주시면 돼요. 얘를 놓고 쭉 압박을 1분간 하시면 됩니다. 1분간 압박을 하셔서 증상이 나타나는지 확인을 해 보시면 되고요. 항상 이거를 이제 특수검사 스페셜 테스트라고 하는데, 스페셜 테스트들은 완벽하지가 않아요. 내가 병원에 가서 근전도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의사 선생님 진료를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몇 가지 테스트를 같이 해주시는 걸 저는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티넬 사인, 티넬 검사인데요. 티넬 검사는 아주 쉬워요. 이렇게 내 검지가 있죠. 검지에서 수근관이 있는 영역이 여기에요, 여러분들. 여기거든요. 여기를 이렇게 손가락 두 개를 턱 하고 얘들을 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 쳐봅니다. 이렇게 칠 때 이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있잖아요. 저는 보통 이 끝에서부터 치는 편이거든요. 끝에서 툭툭툭툭툭툭, 물론 손을 내려놓고 하셔야 됩니다. 툭툭툭툭툭툭 쳤을 때 이 누른 부분 밑부분으로 요렇게, 여기를 원위부라고 하거든요. 원위부로 내 통증이 발현이 되신다. 그러면 양성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해당이 된다는 거죠. 해당이 되면 여러분은 수근관 증후군일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보면, 내가 목 문제인 것 같다. 올려보세요. 좀 괜찮아지네? 손목이 좀 괜찮아지네? 그럼 목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아니다, 나는 손목 문제가 확실해, 여기가 너무 아프거든. 그러면 제일 먼저 해볼 수 있는 건 팔렌 테스트인데, 저는 압박이 너무 좀 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막 추천하진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역팔렌 테스트를 더 추천을 드리고, 이때 내가 아무 증상 발현이 없다, 그때 팔렌 테스트를 해주시는 걸 더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티넬 사인, 티넬 검사는 검지에서부터 수근관인 이 부분을 이렇게 손가락을 갈고리 모양 살짝 통통통통통통통 요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티넬 사인 할 때 생각보다 좀 툭툭툭툭툭툭 강하게 치셔야 됩니다. 너무 꽁꽁꽁꽁 하시면 증상 발현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세게 쳐가지고 다치게는 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너무 팡팡팡 세게 치라는 말은 아니고, 적당한 압으로 통통통 요 정도로는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검사 방법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얘네들을 그럼 내가 혼자서 집에서 어떻게 셀프 케어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집에서 셀프 케어를 한번 해봐야죠. 많이 추천들을 하시는 게, 손을 이렇게 해서 스트레칭 하시는 거, 이렇게 스트레칭 하시는 걸 많이 추천을 하시던데, 물론 얘들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방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순서를 따라서 시행을 해주시는 걸 저는 더 추천을 드릴게요. 먼저 1단계 마사지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보이시죠? 이렇게 구부리는 근육, 그리고 이렇게 구부리는 근육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쪽 면 있죠? 여기가 바깥쪽 면, 여기가 안쪽 면이잖아. 이 안쪽 면을 뚝뚝 마사지를 해주는데, 뭐 책상 같은 데다 놓고 이런 식으로 밀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반대, 사실 도수치료를 할 때는 엄지는 웬만하면 쓰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몸이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엄지를 많이 사용을 하진 않기 때문에 가장 활용 쉬운 엄지를 이용을 해서 얘네들을 이런 식으로 잡고 누르는 식으로, 전 약간 뜯어준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보면은 얘네들이 제대로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저 힘 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약간 구부러지는 느낌이 들도록 뚝뚝 마사지를 해주시면 되는데, 마사지를 또 너무 강하게 하시면 안 돼요. 좀 이완이 된다는 느낌으로 쭉 좀 밀어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하셔도 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마사지를 해주셔도 되고요. 집에 뭐 괄사 같은 거 있죠? 쭉 마사지하는 기구가 있으면 그걸 쓰시거나 누르륵 하는 마사지 건을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아무튼 얘네들의 민감도를 낮추기 위해서 약간의 마사지를 한 2에서 3분 정도를 해주신 다음에요, 조금 편한 느낌이 드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처음 해볼 건 수건을 가지고, 제가 오늘 깜빡하고 스튜디오에 수건을 안 가져와서 제 난방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수건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오른쪽이 불편한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오른쪽이 불편한 사람. 당연히 오른쪽 이제 어깨 쪽에다가 이렇게 수건을 감아주세요. 감아주시고 여기를 이렇게 잡았죠. 그리고 이 뒤편의 팔은 이렇게 잡았어요. 그럼 얘네들을 이 방향으로 여러분 꾹 누르세요. 꾹 누르고 눌렀죠?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고개를 반대로. 이 상태에서 30초. 하나. 이게 뭐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목이랑 어깨 사이에 있는 이 부분을 쭉 이렇게 누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어떤 효과를 준 거냐면 우리의 첫 번째 갈비뼈를 약간 아래쪽으로 밀어준 거예요, 여러분들. 첫 번째 갈비뼈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이런 식으로 위치를 하게 되는데요. 쇄골이랑 이쪽, 이 척추뼈, 경추 바로 밑에 있는 흉추뼈 1번에 붙기 때문에 제가 정중신경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5, 6, 7, 1번. 이 경추에 있는 애들에서 뿜어져 나오는 신경들이 모여서 다발이 되고 그 다발이 손끝까지 이어진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위쪽으로 오른쪽이 툭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때 얘네들이 신경을 압박을 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얘네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눌러주는 방식으로 사용을 했고요. 방법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조금 빨랐죠? 자, 수건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어깨 쪽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목과 어깨가 만나는 지점 있죠? 그 부분을 이렇게 정직하게 하지 마시고 살짝 틀어서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누르고 얘를 고개를 반대쪽으로 해야지 효과가 더 좋아요. 그래서 누르고 반대쪽 약간 압박이 더 들어가게 반대쪽으로 해놓고 30초를 유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30초 유지, 하루에 3세트 정도 30초씩 3번을 해주시면 되는 거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해볼 거는 신경 자체를 늘려주는 걸 해볼 거예요. 정중신경이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끝까지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쭉 길게 이어진 애들인데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신경이 뭐 엄청나게 특별한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에요. 신경서 조직일 뿐입니다. 탄성을 회복하면 근육처럼 회복하는 성질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쭉쭉 늘려줬을 때 이 사이에 어떤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디든 목이든 어깨든 팔꿈치든 손목 끝이든 신경 자체를 움직였을 때 증상을 감소시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하는 거니까 잘 봐주세요. 일단은 90도로 팔을 올립니다. 90도로 팔을 올리고 손바닥이 하늘을 바라보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일단은 이만큼만 해도 땡기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진짜 불편하신 분들은 그렇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고개가 이렇게 가면서 손목을 이렇게 젖혀요. 그러면 신경이라는 애는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끝나기 때문에 얘가 땡겨가도 늘어나고 얘가 이렇게 땡겨져도 늘어나게 돼요. 늘어나는 상태를 뭐 10초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조금 더 길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신경 자체가 제가 좀 편하게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좀 위험합니다. 너무 강하게 자극을 줬을 때 오히려 자결통이 생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너무 강하게 하지 마시고 제 추천은 6초 정도 유지하는 걸 10회 정도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어떻게? 자, 땡긴다. 동시에 고개는 옆으로 간다. 어깨가 이렇게 들리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시면 안 돼요. 어깨가 이 견갑골이 딱 고정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쭉 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너무 불편하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내가 너무 낫고 싶으니까 세게 그리고 자극이 세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경 그렇게 하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가 당겨지는 느낌이 살짝 있는 상태에서 조금 더 가는 정도에서 멈춰 주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 정중신경을 늘리는 방법이었고요. 세 번째로는
직접적으로 텐돈, 이 힘줄을 움직여 줄 거예요. 힘줄이 두꺼워져 가지고 얘들이 문제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힘줄을 움직여 줄 겁니다. 엄지와 나머지 손가락 이렇게 나눠서 두 가지를 진행할 테니까 잘 봐주세요. 먼저 본인의 허벅지 위에 손목을 올려놔서 좀 편안하게 만드시고요. 그리고 그립을 잡는데 손을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만들어 둡니다. 엄지는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요 나머지 손가락부터 할 거예요. 얘들을 이렇게 만드는 상태에서 나머지 손으로 이렇게 돼 있죠. 허벅지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얘네들을 이 손의 날로 이 딱 했을 때 뼈 튀어나온 부분 있죠. 이 부분을 꾹 눌러주세요. 꾹 눌러주시고 자,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초씩 10번을 해주시고 하루에 6세트를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자, 먼저 요거 해주시고 7초씩 10번 했어요. 그 다음에는 올려놓은 상태죠. 올려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손가락 끝을 손을 이렇게 해주시고 쭉 해서 최대한 내가 가능한 내가 통증 없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쭉 늘려주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초씩 10번 6세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쉽죠? 구부리고 눌러주고 7초 이 상태 그대로 펴서 손 감아서 펴주고 10초 끝입니다. 자, 손가락들에 대해서 해봤고요. 이번에는 엄지손가락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엄지손가락은 이렇게 할 거예요. 엄지손가락을 구부린다는 게 요 동작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구부리는 동작을 하는 애만 수근관을 통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요렇게 그냥 스트레칭을 많이 시키세요. 이 상태에서 요렇게 그냥 스트레칭을 시키는데 이거보다는 일단은 얘네들을 이 엄지 자체를 조금 움직여 주세요. 한 5-6번 정도 이렇게 빨리 탁탁탁 이렇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움직여 주시고 그 다음에 손가락을 이렇게 펴놓은 상태에서요. 그 상태 그대로 얘를 자, 이 동작이랑 반대되는 동작이니까 이렇게 몸 안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바깥쪽으로 잡고 보통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손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이거 좀 편하거든요. 쭉 당겨 주시고 처음에는 이렇게 편 상태에서 당겨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번 했으면 이제 손을 이렇게 구부려 줍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 마지막으로 우리가 두 번째에 이렇게 했었죠. 이번엔 얘네들은 펴고 이런 식으로 이 중간에 있는 관절을 핀 상태에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별로 안 궁금하시겠지만 그래도 이걸 왜 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얘를 굴곡하는 근육이 여길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지를 이렇게 만드는 근육이 지나가니까 얘를 늘리려면 당연히 이렇게 바깥쪽으로 당겨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기는 자세 중에 좀 편한 게 손을 이렇게 꼬아서 이렇게 당기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전 이렇게 하라고 추천을 드렸던 거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손을 펴고 했죠. 그 다음에는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했어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 제가 아까 손가락을 구부리는 근육이 두 종류가 있다고 했죠. 이 나머지 손가락들이요. 하나는 여기서 끝나고 하나는 여기 끝에 이 중간에 끝나네 끝에서 끝나네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활동을 이용을 한 거냐면 이 힘줄들끼리 여기 모여 있잖아요. 얘네들은 고정이 된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에 있는 힘줄을 밀어줘.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이에서 얘들이 착착착착착착착 미끄러지게 돼요. 미끄러지게 되면서 우리가 갈리게 되면 유착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겠지만 이렇게 고정된 상태에서 하나의 다른 힘줄을 밀어주게 되면 얘네들 이 안쪽에 있는 애들도 같이 활주가 되면서 서로 회복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힘줄을 이렇게 해서 당겨주고 한 번은 손을 이렇게 해서 당겨주게 됐던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윤활이 되는 부위, 이렇게 했을 때 윤활이 되는 부위가 다르니까 이 상태에서 해놓고 엄지를 당겨줬던 겁니다. 자, 어려웠으니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마사지부터 하자. 이 안쪽에, 팔 안쪽에 있는 근육, 이 전완 안쪽에 있는 근육을 싹 부드럽게 만들어 놓자. 누르건 괄사를 쓰건 마사지건을 쓰건 어떤 방법을 활용해서건 얘를 마사지를 해 놓자. 경추를 다 잡아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좀 있고 해서 절대 손은 안 보는 이 첫 번째 갈비뼈를 안쪽으로 눌러주자. 아래쪽으로 눌러주고 반대쪽으로 까딱 해주고 요 작용을 해주자. 세 번째, 신경을 스트레칭 시키는데 너무 강하게 하지 말고 까딱 6초씩 10번을 해주자. 너무 아프게 하면 자결통이 생길 수 있으니까 주의하자. 네 번째, 힘줄들끼리 움직여서 얘네들의 윤활 작용을 촉진을 해주는데 처음 해볼 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를 눌러서 7초씩 10번을 해주자. 다음으로는 끝나고 나서 손이 허벅지 위에 올라간 상태니까 이 상태 그대로 얘를 이렇게 잡아서 최대한 펴줘서 이 부분을 스트레칭 시켜주자. 마지막으로 엄지손가락의 힘줄을 당겨주게 되는데 처음에는 펴놓고 당기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완전히 그립한 상태에서 당기고 마지막으로는 얘네들은 펴놓고 요렇게만 이렇게 기역자에서 퉁 해놓은 상태 그대로 당겨주고 10초 요렇게 진행을 해보자. 자, 이렇게 수근관 증후군, 손목 터널 증후군이 왜 생기고 어떻게 검사를 해보고 셀프 케어는 어떻게 하는지까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요. 여러분, 생각보다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은 목의 문제 그리고 다른 부위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은 목이 앞으로 나와 있는 자세라든지 아니면 거북목이 너무 심하다든지 라운드 숄더가 너무 심해서 중간에 정중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막힌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 자세를 거울을 보면서 핸드폰으로 툭 찍어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내 자세가 너무 굽었거나 안 좋은 자세를 가지고 계신다면 여기도 중요하지만 목도 케어해 주시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셀프 케어 방법 같은 경우에도 너무 강하게 하지 말아 주세요. 너무 강하게 했다가 오히려 신경이 손상이 되거나 근육이 손상이 돼서 더 불편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내가 너무 아프지 않은 통증의 정도를 1에서 10이라고 했을 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통증보다 훨씬 낮은 정도의 통증이 느껴지는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내 근육이 놀래서 힘이 들어갈 정도로 아픈데 억지로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주의사항까지 말씀드려봤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재미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